언제부턴가 조국은 늘 바다 저편에 있었다. 이 바다를 건너 고향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 지난 60년을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던 그들은 이곳 망향의 언덕에서 그대로 망부석이 되었다. 살아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넋이 떠도는 이 바다는 고향을 향한 사할린 동포들의 기나긴 그리움이었다. 노인애들 모임 와서 저 바다를 보고 언제나 우리는 자기 고향으로 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언제나 잊지마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국 땅을 죽은 후에나마 밟을 수 있었을까? 해방만 되면 돌아가리라 믿었던 사람들은 이곳 사할린에서 두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리고 해방 60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의 흙만 이곳 망향의 언덕에 뿌려졌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왜 이 낯선 땅에 버려졌을까? (4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망향의 섬.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땅을 차지한 일본은 1938년 총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에 이르는 한인을 이곳 사할린에 끌고 왔다. 지난 7월 말 사할린의 주도인 유진호 사할린스크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다. 고향을 그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자리다. 위령제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교의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령들이시여, 모든 한을 후루리 풀고 극락 왕생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려 맞이않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끌려와 두 번 다시 고향에 갈 수 없었던 한. 하지만 고향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서름은 살아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온 공연단의 고운 한복만 봐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아리랑 선율에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 이들은 세월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핏줄이었다. 좋아요. 춤추고 싶어. 이래 춤추고 싶어. 누가 욕 안 하면 춤추겠는데 춤 못 췄어요. 욕할까봐. 난 많이 울었습니다. 네. 많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네. 같이 노는 사람 다 죽었죠. 그분들 생각이 나죠. 오늘 추모제를 지내는 거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나게 내가 울었단 말이야. 네. 어쩌면 먼저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해방 후에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사할린 땅에 억류된 사람들. 60년이란 세월은 그들이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여기서 고향에 우려오다 세상 떠나는 30년이란 말이고. 그런데 혼이라도 고향에 못 갔잖아. 이제 고향에 갔다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이.
일제의 총동원령에 따라 1938년 5월 5일부터 강제징용이 시작됐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북한 속에서 일본을 위해 석탄을 파야 했던 한인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사할린에 징용된 한인의 수는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진호 사할린스크에서 차로 30분. 코르사코프라는 이 도시의 공동묘지엔 러시아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묻혀 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감기지 않는 두 눈을 감아야 했던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 이곳에 사는 황영철 씨는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흙을 부모님 무덤에 뿌려본다. 러시아에는 없는 봉분까지 일부러 만들었다는 묘.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결국 사할린 땅에 묻힌 부모님께 작은아마 위안이 될까 해서다. 오늘은 모국 방문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독 생각이 난다는 황영철 씨. 언제 부모님 생각 제일 많이 나시나요? 명절 때, 그리고 또 이제 슬플 때 많이 있습니다. 무덤이나마 보살펴줄 가족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엔 가족도 없이 홀로 죽어간 한인들도 많다. 위령제를 주치한 몽산 스님이 이곳을 방문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소름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넋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 쌓여있던 살아있는 분들은 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 고교에 대한 그 배반감 같은 거.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천도를 해드리는 의미가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이제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 1세대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설고 낯선 땅에서 힘든 청춘을 보내고 이제는 백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깊게 패인 주름만큼 시름도 많았던 노부부. 지난 세월을 눈물로 보냈던 할아버지는 기어이 눈이 멀었다. 근데 이 양반 눈이나 떴으면 여보 내 한국 가서 유본이고 영감 하나 얻어가지고 사진 찍고 와서 하고 배우겠는데 과연 어떻게 보지 못하죠. 하니까 고향에 가서 죽어도 고향에 나가줘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죽어야 어떻게 가. 어머니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할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건 죽어도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다. 주는데 누구한테? 내 주는 날을 받는. 우리 작은 오빠하고 작은 올케하고 이제는 가면 이제 다시 못 본다고 나하고 같이 자자 했어. 닷새 동안을 자면서리 머리를 쓰담고 머리 빗겨주고 따주고 하면서리 둘이 앉아서 울었어요. 나를 옆에다 눕혀놓고 몸피도 번지시도 이런 거 나오면 이 머리태이가 그 소리만 나오면 저는 그냥 웁니다. 길고 갈라진 게 못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후 온통 눈물과 그리움으로 살았던 할머니. 60년이 흘러도 이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건축할 모집도 오고 이렇게 왔지요. 왔다가 그렇지. 고향에 돌아가면 분명 자식들이 눈에 밟힐 것이다. 하지만 귀양애의 꿈은 사할린에 남아있는 자식들보다도 훨씬 질기고 강한 끈으로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미니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니라 해야지. 이제는 그 꿈을 꿀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그저 언제 또 다시 만나볼까요? 이제는 못 만나보지요. 이제는 못 만나봐요. 산 사람 꼭 만나보지. 못 만나봅니다. 만나지. 그리움의 눈이 먼 이들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갈 날, 그날은 언제쯤 올까? 유진호 살린스크에서 7시간을 달려 도착한 삭조르스크. 광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삭조르스크는 이름 그대로 탄광과 광부들이 넘쳐나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탄광이 폐쇄된 지금은 사람들도 빠져나가 활기를 잃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당시에 학쇼사와 탄광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이 여기 저 목재일을 하는 게 2시간씩 서로 몸을 예전엔 꽤나 큰 규모였다는 하쿠조사와 탄광. 간간히 숲을 사이로 보이는 잔해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탄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쿠조사와 탄광이 문을 닫은 건 사고 때문이었다. 탄광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형체도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묻혀버린 것이다. 그 탄광이 폭발해가지고요. 한국 젊은 청년들 많이 죽었어요. 그 신체를 다 모닥불에 피우고.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아들 때 밤에도 다 태우지요. 그 60명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임재 없는 한국 사람들. 탄광의 폭발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건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었다. (44년의) 강제징용을 와 해방 이후로도 40년을 더 이곳 탄광에서 일했다는 김광주 할아버지. 탄광 일을 계속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본 패망 후 다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차별받아야 했던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광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역시 일제시대였다. 옛날 생각나시죠? 일한 거면 때리지. 일한 거면. 누가 일을 안 나왔다. 누가 일했다. 전부 알고 있죠. 그런 때문에 맞기도 많이 맞잖아. 스트라이크 전에는 평균 다 원했던 일은 아니었다. 사할린으로 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겠다는데 누군들 거부할 수 있었을까? 배고프고 고달팠던 탄광 생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철로 취목 한 개당 한 사람의 조선인이 죽어나갔다는 말도 헛말이 아니었다. 월급 그거 조금씩 받고 그것들 월급도 지대로 주도 안 했어 그 전에. 일본 놈들은 옛날에 월급도 많이 안 줬어 우리한테. 조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데서 자기들 떼놨지. 너 조선 갈 때면 조선이 붙여준다고. 탄광에서 고생한 대가는 형편없었다. 조선으로 돌아갈 때 준다며 우편저축, 은행 적금, 채권 매입 등의 명분으로 임금의 대부분이 강제로 차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통장에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간직을 해서 아주 그냥 못쓰게 되도록 넣어두었으면 괜찮은데 어디다 넣든지 그걸 그냥 해방되고서 10년 20년 지나니까 야중에 어서 나오면 다 집어넣어. 나도 그래 집어넣어 뒀습니다. 그뭐 원수시 없단 말이야. 왜냐면 120인데 또 이거 거저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돈 타먹겠는가 보죠. 내 들어가. 임규현 할아버지가 처음 징역으로 올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일본 사람이 한 약속도 딱 2년만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선물이 걱정했어. 이 손톱 봐요. 얼어가지고서 이모네에 대해서. 손톱이 얼어서 다 빠지도록 일했지만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탄광의 조선인들은 고향에 보내달라며 파업을 감행했다. 하지만 고드름이야 고드름. 우리 전세인데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데려다 일 시킬 수 있고 강제시킬 권리 있다. 야전은 헌병이 칼을 빼들고 막 내두른단 말이지. 내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 다치면 큰 낭패하죠. 그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징역 오기 직전인 42년 4월에 쓴 그의 일기엔 사할린으로 가면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위해 내뱉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금방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챙겨오지 못한 게 지금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그래도 나 있으면서 3년 만에 어떻게 아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가서선 그냥 사무실에 가니까 주임이 내가 선생님 받아가지고서 이게 정말인가 묻거든. 그래서 나 옳다고 그러니까 대본 대쪽부터 한번 때리지 않나. 얼마나 피해가 나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는 2달 쭉 보고서 그냥 타식을 했지 뭐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았단 말이야.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억류된 삶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게 비단 임규현 할아버지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사할린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 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존재조차 잊혀질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 지울 때가 있고 때로는 바쁘면 저녁에 보름달 밝은데 참 그 시기에 백화태 나가서는 고향 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왔죠. 그지? 그러면 더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온 것이 명의지니까 살았지 참 먹고 살거나 뭐 해서 산 게 아닙니다. 고생은 마음대로 할 거고 시력이고 많아. 저 모자. 겨울에 추우니까 저런 모자 쓰시죠.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러 마칠 수 있도록 그의 침실엔 여행용 가방과 모자가 늘 준비돼 있다. 시면은 다 돌려드릴게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하루라도 더 고향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해방 소식을 듣고 사할린 동포들도 모두 숨겨놓은 한복을 꺼내 입고 만세를 불렀다. 식민지 국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에게 해방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한국 돌아간다고 기대했죠.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 민족 데리고 가는데 우리도 이제 같이 따라가겠다. 일본만 가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떠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가려고 배 타러 나갔는데 주 사람 태우느라고 지금 때 이제 마지막 배 다 끌어냈대다. 그러나 아이를 꺼내고 아이 그때는 하나 이제 꺼내고 나와가지고 여기 일본 놈들이 총을 썰고 죽이려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을 데리러 한국에서 배가 올 거라며 사람들은 바다가 보이는 이곳 항구에 나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봤다. 이곳에 망향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배는 영영 오지 않았다. 배 내일 들어온다 오늘 들어온다 콜이 미쳐가지고 그 인간 그래가 죽었잖아요. 인간 합친 사람 그래 죽고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못 가고 이제 이적지 이렇게 살았죠. 조국의 해방도 사할린에 억류된 이들의 삶을 해방시켜주진 못했다. 조국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방인들. 이들은 당시 소련 국적도 거부한 채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불안한 무국적 상태에서 몇몇 젊은이들은 북한행을 택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고 사람들도 지쳐갔다. 강제로 끌고 와 이곳에 버려둔 일본도 조국인 한국도 모두 자신들을 잊은 듯했다. 1990년 한국과 구소련이 정식 수교를 맺기 전까지 이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셈이다. 처음에는 물관적으로 다 무국적 가지고 있었죠. 무공비. 우리가 근데 소련 정부에서 소련 국적을 가지고 싶은 사람 가져라고 그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만 있어서 밖에 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홀사고 내 알기는 세 가족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 안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받으시고? 뭐라 할까? 조금 그렇게 소위 애국심이죠. 소련 국적 받으면 러시아 땅에 살게 되면 영국이 러시아 사람이 되니까. 60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 이제 사할린 동포 1세들은 한국에 영주 귀국할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8월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한다는 오세욱 씨 부부. 남편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부풀어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기다리던 중에 8월 초한 날 받으니까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이들 뛰놓고 갈 일 생각하니까 뭐 앞이 캄캄하네요. 들어오나? 금지옥엽,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을 이곳에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을까? 그래도 남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돼야 할 처지다. 아들 다 왔습니다. 아들 왔으면 좋지? 아들, 딸들 다 왔네요. 좋죠, 그래. 이래 만나다가 이제 한국 가면 또 가고 싶어 가는데 뭐 좋지 뭐. 또 그렇게 생각하지. 고향에 가고픈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걸리는 할머니는 내내 티격태격이다. 나는 그거부터 늘 그랬어, 가게 됐어. 그래도 싸움도 많이 했겠네. 싸움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최순실과 싸움 많이 했어. 네, 서로 가자 하지요. 내는 안 간다 하고요. 그렇게 싸웠지요. 내는 아이들 뛰놓고는 못 가겠다. 가려면 혼자 가라 했어. 저 아싸짜싸 앞에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가라 했어. 내는 여기 아이들하고 남겠다. 가라 해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가겠단데요. 내 필요도 가겠단데요. 가라 했어요. 내 필요도 간대요. 내 필요도 간다요. 생각하는데 아픈 거는 Граница-то, за границей-то мы не считаем все-таки. Они страну предков едут, на родину едут. И поэтому у нас, в общем-то... 이제 떠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손녀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사진을 해야죠. 할 수 없지. 또 막 보내달라고 또 이제 가겠다 해놓고는 또 한국 가서는 또 사할린에 보내달라 하고 또 날 보고 되겠지 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건만 부모님을 보내는 자식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사할린에 있으면 고국이 그립고 고국에 돌아가면 또 사할린이 그리울 사람들. Дорогие мама и пап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вы нас вырастили. Мы уже все повзрослели, вышли замуж, женились. У нас уже есть дети. Есть, а для вас они внуки. Есть даже правнучка прекрасная.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и низкий поклон вам. Мы всегда заработаем, мама. Ты знаешь, 달님 욕심 많이 있으니까. Как говорят,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오늘이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오세욱 할아버지의 부친은 사할린의 강제징용과 1944년 다시 일본으로 재징용을 갔다. 이러시다가 구주로. 하지만 일본으로 간 지 석 달 만에 아버지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사할린에 돌아왔다. 4월부터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퇴직금 영수증과 보험 기록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울지 않고요. 가슴을 치고 아무데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 대답도 없고. 실제. 네. 아 그런 게 지금 그런가.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살아갈 길도 험난하기만 했다. 통장에 있는 돈이 3년 6개월을 사할린과 일본 탄광에서 일한 아버지의 통장이 남아 있었지만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한 통장 잔액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그런가 2만 원 사.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그 한 맺힌 세월에 대해 어느 누구도 보상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것도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목숨까지 다 뺏기는데 뺏기고 난 후에 이렇게 남은 나라에 던짐을 받고 아직 그 종전 후 6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오늘까지 고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 왜 어떻게 원통하다 뭐 안 하겠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에를 해방 60년이 돼서야 가게 됐지만 사할린에 버려졌던 지난 세월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